한국 정치가 60년 동안 타락한 결과가 뭔지 아냐? 사회 전체를 타락시킨 건데 우리 사회가 얼마큼 타락했는 줄 알아? 이걸 보면 알아. 이걸 보면 알아. 우리나라에서는 정의로움을 말하잖아. 따대. 이 나라에서는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따댄다고. 정의를 말하면 병신돼. 정의를 말하면 기껏해야 이런 대접받아. 너 잘났어. 이런 대접받아. 얼마나 사회가 썩어 빠졌으면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따가 될까. 미안해, 내가 전화기를 안 끄고 들어왔나 봐. 내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야. 난 너희 때는 좀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대 때문에 내가 한마디만 더 하면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이 나라는 청년들도 정의를 말하지 않아요. 어느 시대나 청년들이 가장 순수해. 청년들이 가장 이상적이야. 근데 이 나라 청년들은 정의란 단어를 몰라. 정의란 말 아예 하지도 않아. 그리고 청년들조차 눈앞에 이익밖에 몰라. 썩어도 난 이렇게 썩은 사회가 세상에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정말 썩어 빠진 거지. 근데 정의를 말하지 않게 된 거 난 그 책임이 썩어 빠진 정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했다. 폐가 말씀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뿌리가 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요.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제 가구는 야 이놈아 모난돌이 정 만든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원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만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뿌리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평등하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보수입니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로 계속하겠습니다.
is a house built out of stone.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혁명을 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혁명을 합시다. 저 유승민,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하게 개혁하는 한나라당을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에 출마했습니다. 그냥 대충 그럭저럭 그렇게 하려고 출마한 거 아닙니다. 당의 얼굴 바꾸고, 당의 노선과 정책도 바꾸고, 민심을 되찾을 때까지 바꾸고 또 바꾸기 위해서 당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희망이 없다, 동지 여러분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유승민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단으로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시면 희망의 여신은 우리 한나라당 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나라당은 시대의 정신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땅의 진정한 보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보수가 무엇입니까? 보수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국가안보. 저 유승민 국가안보라면 이 자리에 계신 김용갑 의원님보다 더 정통 보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생과 복지, 이것도 바로 우리 진정한 보수의 원래 영토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누가 시작했습니까? 의료보험 누가 시작했습니까? 새마을운동 누가 시작했습니까? 전부 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박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한나라당이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그거 바로 진정한 보수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갈 때 야당은 감히 우리 앞에서 정권 교체라는 말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할 겁니다. 우리가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등 돌린 20대, 30대, 40대는 우리를 놀라운 눈으로 새롭게 쳐다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당은 저 유승민이 당대표가 될까봐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저 유승민이 용감한 개혁으로 민심을 되찾고 한나라당에 등 돌린 젊은 층의 마음을 반드시 되돌려 놓겠습니다. 여러분,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 정치가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지난 1년의 갈등을 씻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정부에 촉구합니다. 세월호는 온전하게 인양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인양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천안함, 5.18 민주화운동 등 우리 역사의 고비에서 상처를 받고 평생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분들의 고통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국민의 마음이 열리고 통합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습니다.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양극화를 말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던 그분의 통찰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오늘의 이 변화를 통하여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 진영의 논리에 빠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고 이는 국민의 눈에 어처구니 없는 정쟁으로 비춰졌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보수와 진보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오늘 보수와 진보는 머리를 맞대고 공통의 국가 과제와 국가 전략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지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하려면 합의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연설을 쓰면서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집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 새누리당의 공약이었습니다. 문제는 134조 5천억 원의 공약 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성합니다.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은 22조 2천억 원입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부담 중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부담과 복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정도 수준을 장기적 목표로 정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같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의 미국,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코 낮은 목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여야 간의 중부담 중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이 목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집권 초반의 경제 성적표를 의식해서 반짝 경기를 일으켜보려는 단기 부양책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제 단기 부양책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IMF 위기처럼 극심한 단기 불황이 찾아오지 않는 한 단기 부양책은 다시는 끄집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와 공기업은 지금 추진 중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더 확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30대 그룹과 대형 금융기관들도 상시적 업무에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은 지난날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천민 자본주의 단계를 벗어나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의 아픔을 알고 2차, 3차 하도급 업체의 아픔을 알고 이러한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존경받는 한국의 대기업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부는 재벌 대기업에게 임금 인상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청 단가를 올려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과 고용 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재벌 정책은 재벌도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재벌그룹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횡령, 배임, 뇌물, 탈세, 불법 정치자금, 외화 도피 등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 보통 기업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검찰, 법원은 재벌들의 사면, 복권, 가석방을 일반 시민들과 다르게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있는 박근혜 정부가 이상과 같은 근본적 개혁의 길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소득주도 성장을 정치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성장의 해법이 없었던 것은 지난 7년간 저희 새누리당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녹색 성장과 4대강 사업 그리고 창조 경제를 성장의 해법이라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가계부채가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LTV, DTI의 완화와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높여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개인이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게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우리 경제 전체의 리스크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정부가 정교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매일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집니다. 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보수당에 입당한 것은 제가 꿈꾸는 보수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보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대통령이 되는 과정도 낮은 지지도에서 출발해서 그런 굉장히 극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되셨습니다. 2006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양극화 시대의 파도로 그렇게 꺼내셨는데 양극화라는 게 그 당시에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혹시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꺼낸 말 아니냐 이렇게 야당으로서 의구심도 들고 했습니다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진작 대법을 마련했더라면 오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런 양극화나 불평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지금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양극화에 대한 문제의식 그런 데 대해서 저는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There is a house built out of stone, wooden floors, walls and window sills, tables and chairs warmed by all of the dust. This is a place where I don't feel This is a place where I feel